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을 깔보고 무시해서 불쾌했던 적 없는가? 상대는 어떻게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지. 당신을 자기 아래로 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 말일세.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그럴 때면 감정적으로 맞서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야. 하지만 감정에 못 이겨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의 씨름판에 올라타는 꼴이 되고 만다네. 그래서는 영원히 주도권을 세임 수 없어. 중요한 건 상대와 같은 씨름판에서 씨름을 하지 않는 것일세.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냉정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상대의 언행을 무력화시켜야 해. 그러기 위해 어려운 건 하나도 필요 없네. 단 한마디, 말과 약간의 마음가짐만 있다면 상대의 공격은 더 이상 자네에게 닿지 않을 걸세.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겠네. 첫 번째 방법. 상대의 자랑이나 얕보는 듯한 말을 농담처럼 슬쩍 꼬집는 걸세. 예를 들어, 자네 동료가 내 지인이 암흑의 장관인데 말이야 라며 묻지도 않은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치자. 그럴 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야, 정말 감탄 나올 정도로 격의 차이를 보여주시는군요. 하고 말이지. 살짝 연극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게 요령일세. 왜 농담처럼 말하는 게 중요할까? 그건 말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공격하네. 그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습성이 되어버린 거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면서도 본인에게는 악의가 없는 경우까지 있다네. 그러니 정면으로 비난해봤자 통하지 않아. 그럴 땐 당신은 지금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상대의 뇌에 직접 전달해 줄 필요가 있네. 농담을 섞어 상대의 경계심을 풀고 감정 싸움 없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럼으로써 강렬한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네. 정면으로 비난하면 그저 말싸움이 될 뿐이지만 농담으로 받아치면 상대도 반박하기 어려워. 자신의 유치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걸세. 그래서 이 방법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지뢰가 하나 있네. 이걸 밟는 순간 두 사람의 입장은 영원히 역전되지 않을 거야. 그건 바로 상대를 칭찬해버리는 것. 대단하시네요. 역시 다르시네요. 같은 영혼 없는 칭찬은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네. 절대로. 왜인지 알겠나? 그런 말은 상대의 비뚤어진 열등감을 채워주고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야. 자네를 완벽한 아랫사람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월감을 배출하는 쓰레기통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마치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아. 한번 맛을 들이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게 되지. 제 손으로 상대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꼴일세.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짓은 오늘부로 그만두게. 그것이 대등한 인간관계를 쌓는 첫걸음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심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듯한 말투는 피해야 하네. 목적은 싸움이 아니니까. 지금 말투가 그게 뭡니까? 라며 정면으로 시비를 걸면 불필요한 대립만 낳고 인간관계만 꼬일 뿐이야. 어디까지나 내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기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일세. 명심하게, 태도는 강하게, 그러나 표현은 부드럽게. 자, 세상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 더 성가신 인간들도 있겠지. 특히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으며 우위에 서려는 부류 말일세.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어. 자네는 편해서 좋겠군 하는 식으로 말이지. 고생의 크기로 승패를 가르려 하는 거야. 왜 그들은 굳이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는 걸까? 그 비루한 심리를 알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고생을 하며 살아가. 타인의 고생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만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는 참으로 옹졸한 짓이지.
사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이야. 자네가 가진 무언가, 예를 들어 젊음이나 재능,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을 질투하며 강렬한 열등감을 품고 있는 거지. 그 감정이 내면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걸세.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씨름판인 불행이라는 잣대를 들고 와서라도 자네보다 위에 서고 싶은 것뿐이야. 그런 상대에게는 정말 힘드셨겠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동정하는 척 해주게. 언뜻 보면 상대를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이 한마디는 상대가 애써 쌓아 올린 씨름판을 뿌리째 뒤엎는 힘을 가졌네. 상대는 나는 고생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승부를 걸어왔지. 그런데 자네가 진심 어린 동정, 즉 연민을 보이면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이까진 놈에게 동정을 받다니 내가 그렇게 비참해 보이나? 존경은커녕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강렬한 굴욕감을 맛보게 되지. 고생, 위대함이라는 구도가 순식간에 고생, 불쌍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야말로 가치관의 전복이지. 자신이 판을 깐 씨름판에서 자신이 비참한 패배자가 되는 것, 이보다 더 분한 일은 없을 걸세.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겠지. 상대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는 자네에게 불행 자랑을 하지 않을 걸세. 예를 들어 휴직했다가 복귀한 자네에게 누군가 자네는 몰라. 여기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라며 생색을 낸다고 해보자. 그때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셨군요. 제가 쉬는 동안 다들, 특히 선배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상대는 우위에 섰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동정을 받자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발언이 그저 비참한 푸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걸세.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심으로 동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일세. 비꼬는 티가 나면 상대도 반격해 올 테니 말이야. 어른스러운 대응으로 상대의 유치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게. 자, 마지막일세. 가장 강력하고 어떤 상대에게나 쓸 수 있는 만능의 한마디를 알려주지. 이건 비장의 무기야. 상대가 어떤 가짜는 말을 해오든 그 모든 상황에 쓸 수 있네. 그건 바로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냉정하게 되묻는 것일세. 그렇군요로 일단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완충제를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 말의 의도를 묻는 거지. 이 2단 구성이 효과적이야. 왜냐하면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말에는 대단한 내용 따윈 없기 때문일세. 속이 텅 빈 북과 같아서 두드려봤자 공허한 소리만 날 뿐이지. 그들의 목적은 자네를 깎아내리고 내가 더 위라고 과시하고 싶은 것뿐. 말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의 의미나 결론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자네가 부러워서 괜한 소리를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리가 없지.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니까. 그들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걸세. 결국 상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돼. 상대의 공격은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거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바로 이런 걸세. 예를 들어 자네의 업무를 보고 나라면 더 잘했을 텐데라며 내용도 없는 훈수를 둔다고 해보자. 그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상대의 눈을 보며 묻는 거야.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구체적인 내용 따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저 우월감에 젖고 싶을 뿐이니까. 대답이 막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걸세. 상대가 우물쭈물하면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나 해서요라고 덧붙여주면 상대를 더욱 궁지로 몰 수 있지. 이 방법의 핵심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말하는 걸세. 그 냉정한 태도가 내 공격 따위는 나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이것들을 실천하려면 한 가지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네. 그것은 상대를 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애라고 여기는 것. 이게 전부야.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성장을 멈춘 아이. 그래서 때를 쓰듯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걸세 참으로 안쓰러운 일이지. 어린아이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어른이 진심으로 화를 내지는 않지 않나. 또 저러는구나 하고 넘길 뿐이야. 오냐오냐 그래 그래 하며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걸세. 상대를 겉모습만 어른인 초등학생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네 마음에 큰 여유가 생길 걸세. 그 여유야말로 오늘 가르쳐준 방법들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는 거야. 기술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나네. 기술과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네는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템 수 있게 되는 거야. 오늘 나는 세 가지 기술을 가르쳐줬네. 첫째, 상대의 유치한 우월감 과시를 농담처럼 지적하는 것.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목적일세. 둘째, 불행 자랑에는 진심으로 동정하여 상대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 상대의 씨름판을 엎어버리는 것이 목적이지. 셋째, 냉정하게 말의 의도를 되물어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 상대 말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은 상대를 미숙한 어린애로 여기고 정신적 우위를 유지하는 마음가짐일세. 상대의 씨름판에서 씨름하지 말게.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게. 항상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상대를 냉정하게 관찰하게나. 인생은 짧다네. 시시한 인간관계로 고민할 시간은 없어.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자네의 인생을 걸어가게.